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들 며느리가 찾아왔고 아들이 말을 꺼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 사람 복직해야 하잖아요. 아무래도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집 전세 주고 엄마 아버지가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면 안 될까요? 뭐? 우리 보고 니들 집 근처로 이사 오라고? 베이비시터 구했다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겠니? 제가 베이비시터를 거론했는데요. 사실 손녀 아영이가 태어나기 얼마 전 제가 먼저 말을 꺼냈거든요. 니들 맞벌이 계속 할 거면 내가 손주 봐줘도 되니까 혹시 필요하면 말하렴. 우리 부부도 아들 하나 낳아서 금지 오겹으로 귀하게 키웠다 보니 태어날 손주를 위해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단박에 거절을 했어요. 어머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육아휴직 끝나면 베이비시터 알아볼 생각이에요. 요즘은 베이비시터가 전문적인 지식도 있고 하다 보니 어머님이 봐주시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제 친구들이 그러는데 시어머님한테 아이 맡기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이 변했는데 계속해서 당신이 키웠던 방식이 맞다며 우겨대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하물며 의사가 덥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굳이 쌈에서 태열 올라오게 하고 암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옛날이랑 지금은 세상이 변해도 너무 변했는데 어머님도 자꾸만 예전 방식을 고집하실 거잖아요. 며느리가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빤히 바라봤기에 제가 대충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 아무래도 키우는 방식이 다르긴 하겠지. 이건 다른 정도가 아니라 말이 하나도 안 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전문가인 베이비시터한테 맡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전 방식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니까요. 요즘 시대에 예전처럼 그렇게 키우면 큰 사달이 나고도 남을걸요? 그래,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며느리는 평소에도 말을 직설적으로 하다 보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상처를 받기도 했는데요. 그날도 역시나 며느리가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는 모습에 저도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곧 아들이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엄마, 효주 말이 맞아요. 사실 애 보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엄마 힘들까봐 베이비시터 쓴다는 거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베이비시터 가격을 알아봤더니 엄청 비싼 편이더라고요. 우리 둘이 맞벌이를 하긴 하지만 감당하기엔 너무 비싼 것 같아서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도와달라니? 설마 베이비시터 쓰는 돈을 전부 우리 보고 내달라는 말인 거야? 제가 놀라서 아들 며느리를 바라보자 아들이 손사래를 치면서 대답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양심이 있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엄마 아버지가 매달 100만 원씩만 도와주시면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매달 100만 원씩이나? 말이 쉬워 100만 원이지 매달 100만 원씩 내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제가 아들 며느리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며느리가 한술 더 떠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여유 되시면 150만 원 주셔도 돼요. 사실 100만 원 도와주셔도 분유값에 기저귀값에 돈이 엄청 들어갈 것 같거든요. 어머님, 아버님 딱히 돈 쓰실 데도 없으신데 손주를 위해서 매달 150만 원 보내주시면 아이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엄청 고마울 거예요. 며느리가 손으로 입을 가린 채 하하호호 웃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이 어찌나 꼴보기 싫던지 제가 한숨을 내쉰 채 대답했습니다. 우리 노후도 준비해야 하는데 매달 그렇게 보내기 힘들 것 같구나. 어머님, 귀한 손주가 태어나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제 친구네 시댁에서는 손주 태어났다고 며느리 차도 바꿔주고 집도 큰 집으로 이사하라고 돈도 보태줬다고 하더라고요. 150만 원이 어려우시면 100만 원 정도는 도와줄 수 있잖아요. 효주 말이 맞아요. 우리 집에 자식이라고는 나 하나뿐인데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잖아요. 엄마, 해주실 거죠? 사실 아들 며느리 말처럼 우리 형편이 그렇게 어렵거나 한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성실하게 일해준 덕분에 고가의 아파트도 한 채 있고 벌써 오래전에
투자 개념으로 남편이 상가도 구매해놨거든요. 거기다 현금도 꽤 있다 보니 아들 며느리 전셋집을 얻어주고도 여유로운 편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결혼할 때도 집을 사달라고 엄청 힘들게 했지만 남편이 딱 잘라서 거절했습니다. 며느리는 가전제품 몇 개 해오는 게 전부였지만 지까지 바라는 모습이 보기 싫다며 남편이 결사 반대했습니다. 그때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그날 외출로 늦게 들어온 남편에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애들이 손주 태어나면 베이비시터를 쓴다고 하네. 요즘은 많이들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우리 보고 매달 100만 원씩 보내달라고 하는 거 있지? 매달 100만 원씩을? 남편이 눈을 커다랗게 뜨고 있었기에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남편이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맹랑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참 대단하네. 그 말을 당신한테 직접 했다는 거잖아. 말도 마. 처음에는 150만 원씩 달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 돈을 우리가 해줘야 하는 게 맞는 거야? 남편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물었는데요. 제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들어보니까 며느리 친구 시댁에서는 손주 낳았다고 차도 바꿔주고 집도 큰 집으로 이사시켜줬다고 하면서 그 정도는 해달라고 하더라고. 근데 우리 형편이 나쁜 것도 아니고 해줄 수 있으니까 그냥 해주고 말지 뭐. 우리가 안 해주면 희준이를 얼마나 달달 볶아대겠어. 아니, 아들 가진 게 무슨 죄도 아니고 며느리 친정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것 같던데 왜 우리한테만 그러는 거야? 여보, 내가 당신 심정을 왜 모르겠어. 근데 요즘 추세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주고 말자고. 제가 남편을 설득했지만 남편 표정에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평소 남편은 며느리를 많이 못마땅해 했거든요. 그렇게 얼마 뒤 손주 아영이가 태어났습니다. 손주가 자식보다 예쁘다는 말이 왜 있나 싶었는데 직접 보니 그렇게나 예쁠 수가 없었어요. 남편 또한 그동안 아들 며느리에게 서운했던 것조차 잊을 만큼 아영이를 끔찍하게 예뻐했습니다. 아영이를 보러 갈 때마다 매번 돈을 쥐어줄 정도였으니까요. 한마디로 우리는 아영이 부는 낙으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육아휴직을 끝내고 출근할 때가 되자 우리 보고 아들 며느리 집 근처로 이사를 오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날 제가 베이비시터를 거론하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베이비시터를 써도 급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엄마 아버지가 우리 집 근처로 이사를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니들 집 근처로 이사를 가면 나에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럼 아버지가 회사랑 멀어져서 출퇴근이 힘들어지잖니. 출퇴근 시간에 차도 엄청 막힐 텐데 그건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아. 아들 며느리 집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되면 남편이 힘들어질 것 같아 돌려서 거절을 했지만 순간 며느리 입에서 기가 막힌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님,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차를 몰고 다닐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대중교통 이용하면 차도 안 막히고 좋잖아요. 우리 집 근처로 이사하게 되면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되잖아요.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에 사람도 많아서 내내 서서 오고 가야 할 텐데 그럼 너무 힘들어서 안 되지. 그럼 제가 아버님께 말씀드려 볼까요? 제가 보기엔 아영이 때문이라도 허락하실 것 같은데요. 알았어.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 니들은 가서 기다리고 있어. 근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말아라. 며느리의 행동에 순간 기분이 상했던지라 제가 미간을 찌푸리고 말았는데요. 우리가 불편하든 말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들만 생각하는 아들 며느리의 모습에 조금씩 심기가 불편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아들 며느리가 돌아가고 난 뒤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며느리가 그러던데 아영이 때문에
희준이네 집 근처로 이사 오라고 했다며? 그새 당신한테 연락한 거야? 며느리한테 들어보니 아영이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가 보더라고. 다른 것도 아니고 아영이 때문에 그런 건데 당연히 이사를 가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도 거기로 가면 당신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질까봐 걱정돼서 그렇지. 내가 조금 더 고생하면 되는 거고 아영이가 최우선 아니겠어. 되도록 빨리 이사할 집 알아보자고. 그때쯤 남편은 손녀 아영이에게 푹 빠져 사느라 이사하게 되면 자주 아영이를 볼 수 있다는 생각뿐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결국 얼마 뒤 아들 며느리 집 근처로 이사를 했고 베이비시터가 일이 생길 때나 긴급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아영이를 돌봐줬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며느리와 부딪히는 일도 많았지만 그냥 철이 없다는 생각을 한 채 참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남편도 점점 생각이 바뀌는 듯해 보였는데요. 손주 아영이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지만 아들 며느리의 행동에 조금씩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은 결국 아들 며느리의 행동에 우리의 마음도 차갑게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은 집 보일러가 고장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남편이 기계 설비 쪽으로 자격증이 있었기에 대충 확인을 해보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아무래도 보일러가 오래돼서 부품도 우하로 고장이 난 것 같아.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 근데 어제까지는 아무 이상도 없었잖아. 원래 기계라는 게 예고 없이 고장나고 그러는 거야. 그나저나 나는 괜찮은데 여기서 밤새 있다가는 이 한파에 당신 감기라도 걸릴까봐 걱정이네. 더군다나 당신 추위도 많이 타서 안 될 것 같은데. 희준이네 집이 가까우니까 하룻밤 가서 잔다고 전화해봐. 걸어서 5분이면 가니까 그게 제일 나을 것 같네. 남편 말에 제가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희준아, 지금 큰일 났지 뭐니? 큰일이라니요? 집 보일러가 고장나서 지금 집이 냉방이지 뭐니. 그래서 말인데 니네 집에서 하룻밤만 자도 되겠니? 이 시간에 어디 가기도 그래서 말이야. 아들네 집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었고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 보니 그게 제일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아들 며느리가 흔쾌히 들어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니죠. 감기 걸리니 빨리 오라는 말을 해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그게 지금 우리도 좀 피곤하고 오늘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아들이 뭔가 망설이며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지금 한파라 너무 추워서 그냥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안 되는 거니? 그러자 며느리가 갑자기 전화기를 가로채며 더욱 싸늘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지금 이 시간에 오시는 건 좀 아니잖아요. 저희도 피곤해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오시면 제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며느리의 말에 잠시 할 말을 잃었는데요. 집이 너무 추워서 하룻밤만 아들 며느리 집에서 지내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거절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아들 며느리 집 근처로 이사 와달라고 해서 그것도 다 들어준 건 물론이었고 몸이 아파서 병원에 다녀오면서까지 손주를 돌봐주면서도 며느리가 눈치 볼까 싶어 내색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그랬기에 아들 며느리가 그렇게 나올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한파에 보일러가 고장났던 거였으니까요. 예, 우리가 이불이랑도 다 가지고 갈 테니까 작은 방에서 자고 내일 아침 일찍 나오마. 그동안도 내가 아영이 봐준다고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는 불편하다는 소리 한마디도 없었잖니. 그때쯤은 왠지 모르게 오기가 생겼기에 저도 지지 않고 말을 했는데요. 며느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마치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밤늦게 찾아오시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저희 집에서 주무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가까운 모텔로 가시는 게 오히려 편하실 거예요. 어머님, 저희 자야 하니까 이만 전화 끊을게요. 며느리가 전화를 끊어버렸기에 제가 휴대폰만 내려다보고 있자 남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뭐래? 설마 오지 말라고 한 거야? 참나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불편하다고 오지 말라더라고. 보일러가 고장나서 어렵게 부탁했더니 어쩜 저럴 수가 있어 그래. 이래서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말이 있나 봐. 희준이 그놈도 똑같아. 지 마누라 눈치 보면서 오지 말라고 하더라니까. 이런 괘씸한 인간들을 봤나. 순간 남편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져 있었는데요. 남편이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사실 그동안도 저 인간들이 너무 아나무인이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오늘에서야 확실히 알았어. 한마디로 저것들이 우리를 아주 만만히 보고 그런 거야. 더 이상 참으면 안 될 것 같구만. 그러니까 말이야. 나한테 모텔을 가라고 하지 뭐야. 그 말 듣는데 정이 뚝 떨어지더라니까. 우선 가까운 모텔이라도 가자고. 난 그런 곳 가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지금 여기 있다가는 감기 걸리기 십상이니까 우선 거기라도 가자고. 할 수 없이 가까운 모텔에 가서 하룻밤을 지내다 왔는데요. 잠자리도 불편했고 아들 며느리의 말을 계속해서 곱씹느라 밤새 뒤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들 부부는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는구나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다음날 집에 와서 보일러 수리를 맡긴 뒤 저는 동생네 집에 가 있기로 했고 짐을 챙겨서 동생네 집으로 갔는데요. 동생네 집에 도착하고 얼마 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베이비시터 이모님 퇴근하시면 어머님이 아영이 좀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분명히 전날 그 사달이 났음에도 며느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손주를 봐달라고 말을 하는 모습에 소름마저 끼쳤는데요. 순간 이런 정신나간 인간이 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그때 며느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님, 듣고 계신 거예요? 넌 그 한파에 어제 우리가 어디서 지냈는지 궁금하지도 않니? 어제요? 아, 보일러 고장났던 거요? 모텔 가시라고 해결책을 알려드렸잖아요. 모텔 가신 거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왜요? 며느리가 뭐가 문제냐는 듯 대묻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얘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확신이 들었기에 저도 단번에 거절을 했어요. 보일러 고장나서 지금 내 동생 집에 와 있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보일러 고칠 동안 여기서 지내기로 했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어머님, 지금 전철 타고 오시면 되잖아요. 전철 타면 1시간이면 오시는데 못 봐주신다니요. 그럼 아영이는 어떡해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거기다 만약 내가 오늘 아영이 봐주고 나면 한밤중이 될 텐데 난 어쩌라는 거니? 기존처럼 다시 집으로 가시면 되잖아요. 넌 지금 내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 거니? 내가 지금 내 동생 집이라고 했잖니. 요즘은 밤늦게까지 전철이 다니니까 그거 타고 가시면 되잖아요. 그럼 저는 오시는 걸로 알고 있을게요. 며느리가 또다시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순간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제가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마구마구 쏘아붙였어요. 야, 이 정신 나간 놈아. 앞으로 네 자식 절대 안 봐줄 테니까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 뭐 이런 싹퉁바가지들이 다 있어. 분명히 말하지만 앞으로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 알았어? 엄마, 다짜고짜 전화해서 그게 무슨 소리예요? 궁금하면 잘난 네 처한테 물어보던지. 그 말만을 남기고 제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버렸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오자마자 며느리가 했던 말을 그대로 전하자 남편이 분노한 채 외쳤습니다. 이 인간들이 우리를 아주 호구로 알고 있구만. 그니까 말이야. 진짜 정신이 나가도 보통 나간 게 아니더라니까. 앞으로 자식이고 손주고 신경 쓰지 말자고. 세상에 이런 미친 인간들이 다 있어. 여보, 그리고 우리 다시 이사 가자. 당신 회사까지 너무 멀어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잖아.
우리가 이러고 살 이유가 뭐가 있겠어. 그러자고. 바로 이사하자고. 그 뒤 우리는 다시 예전 살던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 갈 때 전세를 줬다 보니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기에 그 근처에 집을 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들 며느리가 괘씸하다 보니 단 하루도 애들 집 근처에 있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육아에서 완전히 손을 뗐더니 난리가 난 모양으로 아들 며느리가 찾아와서 부탁을 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아들 며느리가 뻔뻔하게 다시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엄마 아버지,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고 해서 그런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요? 우리가 얼어 죽든 말든 관심도 없는 인간들한테 우리가 왜 돈을 빌려줘? 어디다 기부를 하면 했지. 니들한테 줄 돈 없으니까 그만 가봐.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는데요. 그 와중에도 며느리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엄마, 정말 어렵게 부탁드리는 건데요. 조금만이라도 도와주세요. 아들이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저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우리한테 돈 맡겨놨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인간들한테 줄 돈 10원도 없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돌아가. 제가 싸늘한 목소리로 말하자 아들 부부는 예상치 못했다는 듯 당황한 표정을 지었는데요. 특히 며느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살을 찌푸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하나뿐인 아들인데 어쩜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당연히 도와주셔야죠. 너 지금 뭐라고 했니? 그게 당연한 거야? 그게 어떻게 당연한 거야? 우리가 매번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고 사돈 두 분한테는 왜 말도 못 꺼내는 거니? 그렇게 급하면 친정 가서 도와달라고 해라. 어머님, 혹시 전에 보일러 고장났을 때 저희 집에서 못 주무셨다고 그것 때문에 복수하시는 거예요? 뭐 복수? 복수할 만큼 니들한테 그런 정도 남아있지 않으니까 그건 니들 맘대로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한테 손 벌린 생각하지 마라. 제가 강한 어조로 거절을 하자 며느리가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몰아붙였습니다. 당신 가만히 있을 거야? 어떻게 좀 해봐. 우리가 그 돈을 어디서 구해? 며느리가 아들을 볶아대고 있었지만 아들이 머뭇거리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는데요. 며느리가 간절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입을 뗐습니다. 어머님, 저희 진짜 힘들어서 그래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나 참 어이가 없네. 이건 염치가 없는 건지 인성이 썩어 터진 건지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말고 돌아가. 제 말에 아들 며느리가 씩씩거리다 돌아갔는데요. 그 둘이 하는 행동거지가 어쩜 그리도 똑같던지 똑같은 것들끼리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지나갔는데요. 어느 날은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모양으로 또다시 부탁을 했어요. 어머님, 베이비시터 구할 때까지만 아영이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베이비시터 구할 때까지만이라니? 제 물음에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베이비시터 이모님이 너무 힘들다고 갑자기 그만뒀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당장 봐주실 분이 없어요. 다시 사람 구할 때까지만 당분간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며느리가 호소하듯 말하고 있었는데요. 며느리는 늘 요구가 많고 예민한 성격이라 베이비시터가 힘들어한다는 걸 이미 알고는 있었거든요. 결국 그여 사달이 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있자 며느리가 마치 협상이라도 하자는 듯 다시 입을 뗐습니다. 어머님이 힘들다고 하시면 이번에는 특별히 방 하나 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조금만 도와주세요. 며느리 말에 다시 한번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마도 제가 손주를 외면하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는 며느리의 속내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결국 제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도 말했지만 우리는 이제 니들 일에 관심도 없으니까 알아서 해라. 어머님, 진짜 급해서 그러는 건데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자식을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요? 이번에 안 도와주시면 앞으로 우리도 아영이 안 보여드릴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너 지금 그걸 협박이라고 하는 거니?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됐다. 손주 안 봐도 되니까 니들끼리 잘 살아. 손주를 안 보여주겠다는 며느리의 말이 비수가 되어 꽂혔다고 해야 할까요? 그 순간 그 둘의 요구에 절대로 끌려다니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 뒤 우리는 아들 며느리와 완전히 연을 끊다시피 했는데요. 나중에 아들이 울먹이며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결국 그 사람 회사 그만뒀어요. 그리고 전세금 부족해서 월세로 살고 있고요. 그 말을 왜 나한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 화 푸시라고요. 효주도 엄마한테 많이 미안해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효주가 엄마 바꿔달라고 해서요. 곧 휴대폰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려왔는데요. 며느리가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저희가 다 잘못했습니다. 그때 보일러 고장났을 때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우리 잘못이 큰 것 같아요. 앞으로 노력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나 지금 바쁘니까 그만 전화 끊자. 그리고 우리는 니들 신경 쓰지 않아서 오히려 맘 편해서 좋으니까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머님, 진짜로 잘못했습니다. 제가 찾아뵙고 무릎이라도 꿇을까요? 며느리가 마치 진심으로 뉘우치는 듯 가식적인 눈물을 흘리며 제게 빌어댔는데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모양으로 울면서 빌어대면 다시 요구를 들어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는 예전으로 돌아갈 생각 없다. 우리도 우리 인생 살 거니까 니들도 니들 인생 살아. 라고 말을 한 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순간 그동안 맺혔던 것이 쑥 내려가는 느낌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동안 아들 며느리에게 끌려다닌 것이 참으로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부모라고 할지라도 언제까지나 자식을 위해 희생만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금지옥엽 키운 자식에게 아낌없이 지원해주고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믿었던 적도 있었지만 부모의 끝없는 희생이 오히려 자식을 망치는 길임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남은 인생 남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생각입니다. 아들 부부에게 더 이상 지원을 해주지 않다 보니 생활도 여유로워져서 며칠 전 남편이 사고 싶어 하던 비싼 낚싯대를 사줬는데요. 남편이 아이 마냥 좋아했습니다. 앞으로는 함께 낚시도 다니면서 우리 둘만의 더 큰 행복을 만들어가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혹시나 우리 같은 분들이 계시다면 부모인 우리 자신의 삶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